또 이렇게 찍는 직업들을 정신머리들이. 수업한 적 있어? 너 웹도 안 해? 시험 좀 안 나는 거지? 시험 있죠? 자, 시작하자. 다시 한 번부터 질문 받을게. 몇 번부터 질문 받으면 되나? 아니요, 교재. 교재 그쪽으로 쓰는 거죠. 10분 안 끝났어요. 어디야? 주면 어디부터니? 원래 229 하면 되는데 숙제가 왜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228까지였잖아. 네, 저번에 228. 처음부터 228까지였어? 네, 그럴걸요? 처음부터 이거 질문 받을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네, 여기가 질문 받았어요. 아, 질문 받고 끝난 건가? 네. 그럼 과제 없이 그냥 온 거고? 네. 그럼 229부터? 네. 좋아. 자, 계속 우리 정적분의 활용,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계산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다시 복습해야 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또 외우고 있어야 될 식이 하나 있어. 한번 보세요. 이차함수 포물선하고 직선과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생긴 어떤 포물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 부를 때 원래 계산해야 되는 방법은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인테그랄, 위쪽에 있는 도형이 직선이니까 지금은 mx 플러스 mx, 밑에 빨려 들어가 있는 게 2차함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어디? 교점. 이건 연립해서 교점이 누군지 찾아야겠지? 그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해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 원래는 넓이를 이렇게 구했었는데 증명 끝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보여줄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봐. 얘하고 얘를 같다고 놓고 만든 다음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긴 도형이에요. 다시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포물선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켰을 때 만들어진 식이 얘야. 그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방정식이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식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만약에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한다면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의 식이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시간 잠시 줄 테니까 생각해봐. 지금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서 만든 이 식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될 해가 알파하고 베타일 거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걸 마이너스 A 앞으로 뺀데 막 정적분을 시작하잖아. 정적분을 시작하면 뭐 이렇게 될 거잖아. 마이너스 A에 넣고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막 적분될 거야. 거기다가 알파고 베타 집어넣은 걸 각각 빼잖아. 베타 집어넣은 것을 알파 집어넣은 걸 빼면 정리하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천천히 실수 없이 정리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게 누구냐? 6분의 저기 있는 이참 계수 절대값에다가 교점 오른쪽에 있는 교점에서 왼쪽에 있는 교점을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의 결과로 넓이가 마치 공식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2차와 1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다시 언제든지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말 듣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적분 문제 보일 때마다 풀어내고 시간 날 때마다 적분 문제 또 풀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뭐 단축되겠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어떤 기대치만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리가 없어. 게으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이 잘 안 돼. 이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렇게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의 결과를 찾아도 되지만 한 번에 이 교점하고 내가 도형의 넓이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을 때 사용하고 있는 2차 함수의 2차 계수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얘하고 얘 이건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었을 테고, 이건 2차와 1차를 연립해서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찾게 된 숫자들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넓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 절대값에다가 큰 교점의 X좌표에서 작은 교점의 X좌표를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의 결과를 이용하면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도 적용이 되느냐? 포물선이 있어. 그리고 X축과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래. 이것도 직선이야. 맞지? 얘도 직선이야. 그러니까 포물선과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포물선과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도 똑같이 6분의 이 함수의 2차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X절편 2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것에 대한 세제곱 구해주면 바로 이 넓이 S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적분의 넓이 구하는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꼭 외워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2차와 2차가 아니라 2차와 1차가 아니라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그림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마찬가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티그럴 위쪽에 있는 포물선 이거를 F라고 할까?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을 G라고 할게. 그럼 여러분들은 위쪽에 있는 포물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밑에 깔려있는 2차 함수 G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주면 되느냐? 얘 연립해서 풀면 교점 구할 수 있지. 여기가 XF가 누군지 여기 XF가 누군지 그걸 적분 구간으로 만들어주면 언제든지 S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 대한 차이를 둘러싸인 구간으로 적분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지만 이 넓이조차도 꼭 외워주세요. 얘랑 똑같아. 6분의 오른쪽 절편에서 왼쪽 절편 뺀 거에 대한 세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여기에 사용되는 A가 얘를 연립했을 때 만들어지는 2차항 계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얘하고 얘를 연립하게 되잖아. 그러면 2차항 계수가 여기서 얘를 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래서 요거만 차이가 있어요. 외워주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꼭 기억해.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는 교점의 x좌표끼리 뺀 것에 대한 세제곱 거기에 6분의 절대값 A 곱해줍니다. 똑같은 내용의 2차항 계수만 여기 있는 2차항 계수들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든지 저 모양에 어울리는 넓이 S를 다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거기 한마디 더 할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의 어떤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까지 하고 바로 문제 봅시다. 세 번째는 이번엔 3차 함수야. 그리고 직선이 있습니다. 대신 얘는 가정이 좀 필요해. 이 직선이 그냥 직선이 아니라 저기 소개되어 있는 3차 함수의 접선일 경우에 일찍 좀 다니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직선이 있는데 그냥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접선을 말할 때 말이야. 그러면 3차 함수와 접선이면 반드시 둘러싸인 부분이 한 군데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한 군데만 만들어지게 돼. 접선일 때는. 접선이 아닐 때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건 아예 없을 수도 있겠네. 그런 거 말고 이런 일반적인 직선들 말고 3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일 때는 반드시 둘러싸인 공간이 한 군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러싸인 공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정리된 식이 하나 또 있어. 그게 누구냐? 얘랑 또 모양이 비슷해요. 요거 연립해가지고 교점, 중근 형태의 교점 하나랑 실근 형태의 교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접근 결과는 분명히 이렇게 해주면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 위쪽에 있는 함수 직선에서 아래쪽에 깔려있는 함수 3차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 천천히 해주면 정답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자리에다가 얘네들 집어넣어서 천천히 식으로 정적분을 유도해 나가잖아. 그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외우라고 했어요. 오른쪽 절편에서 왼쪽 절편을 뺀 것에 대한 4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그 앞쪽은 6분의가 아니라 12분의 그리고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 A의 절대값으로 다른 걸 곱해주면 순식간에 또 넓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모든 넓이 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포물선과 x는 몇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라. 이러면 못 풀지. 이러면 저걸 못 써. 그때는 접근 방법에 맞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를 접근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문제 유형들 중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적분을 직접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러한 결과들로 넓이를 바로바로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나? 방학 때 했던 이것도 외워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외우기 싫은 사람들은 굳이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 외워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특히 접근 단원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외워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는 게 좋아. 물론 이거 말고도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원하진 않아.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기억나는 거 있나? 여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을 때 포물선에서 Y축하고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하고 포물선과 X축이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우리 뭐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 0부터 축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뭐 같다면? 아니구나. 그건 여기까지 정적분 결과 0이라고 해야겠네. 근데 이런 문제가 여기하고 여기 넓이를 갖게 해줄 때의 두 절편의 관계가 여기를 베타 대신 3알파를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2일 때 넓이가 같아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식으로 외워주면 또 편할 수가 있다는 거지만 선생님은 이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물론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가끔씩 문제 직접 접근해서 풀기 귀찮을 때는 이런 내용을 써먹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선생님은 이런 경우는 직접 풀어.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것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접근 안 해. 그냥 바로바로 교점 찾아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 6분의 a를 곱하거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에다가 11분의 a를 곱해서 계산을 하고 가야지 직접 접근하는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없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넓이 문제를 구할 때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넓이 문제의 상당수가 저걸 적용하기에 어떤 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그걸 같이 연습을 할 거야. 저거 필기를 해 놓으시고 바로 시작할게. (1344번) 한번 기초문제부터 시작해볼까? 1344번 시작해보세요. 나왔네. 또 외워줘.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저기 있는 모습과 같이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만. 빨리빨리 하자.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고. 절편 누구 나오니? 0하고. 절편 누구 나와? 2분의 a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a까지 누구? 함수 위로 잘 그려지고 있지?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죠? 이게 계산된 결과가 9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돼. 어떻게 해주면 되게?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 x의 제곱에다가 0부터 2분의 a까지 넣은 게 9가 된다.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 시작하잖아. 아마 a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올 거야. 그 3차 방정식 조립자법 이용해서 풀어주면 a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적어도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자고? 아, 포물선과 직선이니까 6분의 최고참 계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면 그냥 순식간에 넓이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서 풀자는 거지. 그게 9가 된다고 그러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갈게. 이거 3분의 1 양변에 3 곱하면 27 누가? 2분의 a의 세제곱이 27 그러니까 2분의 a는 3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너무나도 빠르게 6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하자는 뜻이에요. 자, 필기하시고 1350번 필기 끝낸 친구들은 시작해봐. 1350번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증명한 게 아마 여름방학 그 촬영한 수업에 촬영을 했다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하면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선생님 수업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으면 그냥 네이버 같은 데 뒤져도 나와. 정리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이든 써먹을 테니까. 근데 그 교점이라는 건 주어진 두 함수를 열림만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야겠지. 함수들끼리 교점 구하는데 시작이었던 그 중학교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만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보면 이거 절편 0하고 3이면서 위로 블록이야. 그리고 이거 기울기가 0과 3 사이에 어떤 직선이래. 그럼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요.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때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는 거거든. 그럼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인테그랄 위에 있는 함수 2차 함수에서 밑에 깔려있는 함수 mx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 해주면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주면 되느냐? 교점 하나 나와있네. 0부터 요거 교점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지. 찾는 걸 연립해주면 이게 연립한 거야. 이게 칠판 봐. 이게 연립한 거라고. 요거 인수분해 가능한 사람 빨리 말해볼래? 이거 인수분해하면 절편 0하고 누구 나오지? 3-. 누구? 3-m 나오는 거 맞습니까? 3-m 나오는 거 맞아? 네. 이렇게 교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0부터 3-m까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1450번 문제 이게 끝이야? 이게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이거.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주면 돼? 6분의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계산한 걸 6분의 1이라고 놓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지. 아, 그럼 얘가 1이 되면 되는 거네. 그럼 이 안에가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m은 누구겠어? m은 2라고
순식간에 계산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로 가볼까? 1353번 시작해봐. 1353번. 오늘도 과시하면서 파트 문제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 다음에 질문하면 되는 거고. 난이도가 살짝 높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변질됐다는 것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앞선 과정들, 접선 찾는 데 필요한 지식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만들어져 있느냐. 매번 말하지만 수학이 그렇다고 그랬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잘한다고 해서 문제 잘 풀리는 거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까지 같이 잘하고 있어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자, 그만. 여기 이 함수 위에 있는 이 점, 이게 그럼 접점이 되는 거야. 암산가정.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가 2x에 6 넣어준 게 미분계수가 될 거니까 얼마 돼야 되지? 12. 그래서 이 녀석의 접선 누구냐? 기울기는 10이면서 암산으로 가볼까? 6,40 지나가려면 6. 암산 안 되네. 6 집어넣으면 72.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되지 그러면? 30 나와주면 되는 건가? 32. 32? 네. 32인가요? 이게 접선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죠. 간다. 그렇게 구한 접선과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림 그리지 않아도 돼. 그래도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겠고 y절편 마이너스 32이면서 기울기 12인치 쌓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겠지? 그러면서 둘러싸인 도형이 여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2차 함수와 직선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그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제일 먼저 하는 건 먼저 교점부터 찾는 거예요. 교점.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는 0이라고 놓고 두 함수의 교점 48이네? 맞나? 네. 그러면 정답 6분의 최고점에서 얼마? 1에다가 2차계수 1의 절대값 1에다가 4 곱하기였으니까 8에서 누구를 뺀? 4를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의 결과가 보나마나 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의 세제곱 64, 6분의 64니까 이렇게 빨리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겠지. 넘겨보세요. (1355번) 시작해봐. 1355번은 문제 확인하면서 어떤 내용이 봐? 요 두 번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포물선과 포물선에 둘러싸인 넓이 찾는 문제도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된다는 거고 언제든지 외우지 않고 정적분의 지식만으로 풀어도 돼.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외워서 풀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외우기 싫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내용은 알고 외우지 않도록 하라고. 본인이 스스로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외우지 않으면 돼. 지금껏도 그림 그릴 필요 없죠. 설마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아니라 위로 블록한 이렇게 그려지진 않았을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둘러싸인 도형이 없을 텐데, 그지? 적당히 둘러싸인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믿고, 먼저 해야 되는 건 교점 찾는 거야. 연립할게. 이거 1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맞나 이렇게?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의 x표 누가 그리고 나오지?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대충 한번 그래도 그려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둘러싸인 시작 위치랑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바로 넓이는 이 넓이 S는 6분의 분자 쪽의 절대값은 누구? 1에서 마이너스 1을 1에서 마이너스 1을 두 이차함계수의 차이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것에 대한 절대값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뺀 수에 대한 절대값. 그러니까 2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거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27이니까 이것도 정답을 9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말 빨리빨리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 한 문제만 더 넘어갈게. 1357번으로 마지막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1357번. 자, 다들 마무리 했을 테니까 가볼까? 포물선과 직선. 이거 연립해서 교점 찾아봤어? 누구하고 누구 나옵니까? 5하고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이 넓이를 A라 부른다 했으니까 A는 6분의 2척에서 절대가 얼마에다가? 1에다가 5 마이너스 1에 대한 세제곱 진행해주면 그게 A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건 아볼, 위볼 하나씩 있네. 둘러싸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연립해서 구한 교점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2하고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나오니 계산 믿고 가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B라 부른대. 그 B는 6분의 분자 쪽 1과 마이너스 1을 뺀 것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2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한 결과를 더하면 정답이 또 너무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럼 232페이지
1362번 시작해보세요. 1362번.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든 모든 넓이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면 된다. 절대값 씌우기 싫으면 그래프 그려서 누가 위에 있는 함수고 누가 아래쪽에 있는 함수인지 구분해서 잘 빼봐라. 그러면 절대값 안 씌워도 돼.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그 절대값을 어떤 식으로 빼낼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오늘 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 그래프가 뭐고 다 필요 없어.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과 포물선. 그리고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래프 따위 중요하지 않아. 교점은 타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식 정도만 외워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야. 말 바꿔야겠네. 이거 세 번째 유형 문제인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그래프는 진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기본인 건데. 자, 해결하러 가자. 일단 A부하고 B부터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보 몇 개 주고 있다고? 정보 몇 개 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2개. F에다 1 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도함수에다 1 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얘가 0 나오는 이유는 1,0 지나가는 거니까. 얘가 0이 나오는 이유는 극대라는 건 1인 지점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걸 굳이 선생님이 새삼스럽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도움 좀 받을 수 있나? 요거 계산해서 얻은 A값, B값 알고 있는 사람 있어? 계산한 사람? A-2, B4. 저기다 1 집어넣어서 0. 도함수에다 1 집어넣어서 0. 그렇게 나온 값이 이거네.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이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볼게요. 인수분해로 3창, 2창, 1창, 상수항 모든 개수의 0이네. 1로 되겠어? 1 당연히 되겠지. 1,0 지나가는 건데 이 1,0이 x축과의 첫 번째 교점이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그게 극대이기 때문에 아마 1이라고 하는 인수가 2개가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 가능하죠. 가능했나요 여러분들? 어? 왜 2개가 안 나오지? 저는 A, B 다르게 나와요. 나 계산 잘못됐나 보다. A, B 누구 나왔어? 저는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B는 7 나왔어. B가 7 나왔대. 다시 해볼게. 1, 마 5, 7, 마 3. 그래서 1, 1, 1, 마 4, 마 4, 3, 3, 0.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니까 여기에 액마 1, 액마 3 있을 거고 여기에 액마 1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fx의 모습이었고 그래프 그려볼게. 그래서 그려진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1에서 중근, 3에서 실근 최고점 계속 양수니까 끄트머리 올라가는 3차 함수 3차 함수면서 여기서 중근, 여기서 실근 하나 그리는 그 모양을 너무나 당연하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 그럼 질문 그 함수하고 그렇게 구한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요거 다시 보여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방금 말했던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당연히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 x축이 이름은 x축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3차 함수의 이 점에서의 접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문제가 나온다면 이 넓이를 S라 불렀을 때 S를 한 번 더 그래도 적어줄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3차 함수가 X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3차 함수를 적분을 하긴 할 건데 그 결과가 보나마나 음의 넓이가 예상돼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이거 계산하면 정답 안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오는데 그걸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베타, 알파 차이에 대한 세제곱 아니야 이건 4제곱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분의 2의 4제곱 16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라고 계산을 매우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기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서 각자 본인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정확도도 그렇고 적분하다 실수할 가능성도 없잖아, 그지? 정확성인 면에서도 그렇고 제일 절대적인 건 시간적인 이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꼭 외워서 풀길 바란다. 그 옆에 유형 10번 개념 설명 좀 잠깐 봐봐. 별 얘기 아니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이 한쪽은 F라는 녀석이 다른 쪽은 G라는 녀석이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해. 그러면서 둘러싸인 공간을 두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둘러싸인 두 공간의 넓이가 같다면 둘러싸인 공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까지의 정적분의 결과가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하나는 얘가 위에 있고 하나는 얘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당연히 넓이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냥 정적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S라는 넓이랑 마이너스 S라는 넓이가 더해질 거기 때문에 0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그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1464번) 한번 시작해볼래? 문제 잘 읽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가온 시험 스케줄 안 나왔어 아직? 12일 시작이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고. 민서도 왜 그거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줘 일정. 지우는 자고 있어? 지우든 민서든 일정 좀 보내줘. 자 갑시다. 만약에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찾는 문제라면 우리 이렇게 했어야 돼. 다 인티그랄 암산 좀 해봐. 요거 연립하면 교점 0하고 바로 암산 가능해? 하나 누구 나오지? 0하고 2K 나오거든? 그래서 0부터 2K까지 눈으로 보기만 해. 지금 문제는 이렇게 푼 게 아니니까 0부터 2K까지는 위쪽에 있는 함수가 직선,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2차 함수 더하기 2K부터 2까지는 위쪽에 있는 함수가 2차 함수, 밑에 있는 함수가 직선. 이거 계산해서 해주면 넓이 하면 나오겠죠.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나올 건데 지금은 그 둘러싸인 두 공간의 넓이가 같을 거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2K 들릴 필요도 없이 시작이었던 0부터 끝 지점이었던 2까지에 그냥 일방적으로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상상하자. 이거에 대한 0부터 2까지 정적분인데 지금 2차에서 1차를 빼고 있는 거에 대한 0부터 2까지 정적분이라면 이 부분은 양의 넓이가 나와, 음의 넓이가 나와? 음의 넓이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 계산대로라면 여기는 양의 넓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둘러싸인 동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얼마나 놓고 풀자? 0으로 놓고 풀자. 그럼 저거 정리하면 K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금방 끝나게 된다는 얘기겠지. 엄청 빨리 왔거든? 다음 마무리는 숙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와. 우리 한 문제 더 해볼까요? 1366번 시작해보세요. 1366번. 근데 이제 그럼 다 끝난 거야? 다음 주에 또 그거 있어? 아. 추워? 자, 1366번까지만 풀고 잠시 쉬는 시간 갖자.
1366번도 어쨌든 그림 2에서의 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걸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fx식을 찾아야겠지. 그 fx식을 찾기 위해서는 도함수와 부정적분의 지식이 있어야겠어. 왼쪽에 f'x, 그러니까 찾기 위한 fx의 도함수 f'x가 나와 있죠. 그래서 fx를 찾아내고, 근데 완벽하진 못하지. 부정적분으로 찾게 될 테니까 적분상수가 남을 거야. 그 적분상수를 마지막에 해결해주면 문제가 질문하고 있는 f1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시간은 좀 촉박했겠지만 그래도 볼까? 도함수 절편 누구예요? 1하고 마이너스 1이니? 맞아? 네. 그러면 그 식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각각 인수로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겠네. 거기에 도함수의 이차계수 a만 찾으면 되는 걸 텐데 y절편이 나와 있어. 0, 마이너스 3이래.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으면 a 누구 돼야 돼? a는 3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 바로 적어도 되지? 이렇게. 이게 도함수야. 그럼 그 도함수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fx를 찾으러 가자. 3x의 제곱 적분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적분하면 마이너스 3x, 아쉽지만 적분상수 c. 그렇게 그림 2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래. 그리고 색깔로 표현해볼까? 두 번째 줄, 함수 fx와 노란색 그래프와 그 다음 x축, 그 다음 y축, 그 다음 x는 4라고 하는 직선까지 그렇게 둘러싸인 두 영역 보이니? 여기잖아. 이 넓이가 서로 같을 거라는 거죠. 맞아? 라온이 왜? 저거 뭐 잘못했어? 아니 그래서 여기가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3차 함수를 마이너스 붙인 거 정적분해주면 될 거고, 얘부터 4까지는 그냥 3차 함수 정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올 건데, 어차피 두 넓이가 같을 거라면 시작이었던 누구부터? 0부터 끝 지점이었던 누구까지? 4까지 절대값 수요값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의 정적분 결과가 얼마가 될 거라고? 0이 될 거라고 놓고 풀어주면 적분상수 C를 1차 방정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찾은 C까지 구한 다음 C 얼마인지 찾게 됐을 테니까 마지막 질문이었던 F1 계산해주면 되겠더라 는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한두 문제씩만 풀고 빨리빨리 가자. 이번엔 좀 빨리 들어올 테니까 화장실 다녀올 사람들만. 무슨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우리 일요일날도 저녁 때 그냥 다 놀고 그냥 갔는데 그지 라온아? 일요일날 저녁도 놀았지? 열심히 했어? 진실을 어디다 강조했습니다. 아 갑자기 그냥 열이 엄청나게 올라서 못하겠더라고. 자, 그럼 몇 번 해볼까요? 그 아까 말했던 내용이 233페이지 유형 11번이야. 그 혹시 이것도 내가 한번 외워볼만 하다 싶은 친구들은 외워주면 절대 나쁘지 않겠지. 자, 봐. 포물선과 그 다음 Y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게 꼭 Y축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고 한다면 항상 이거하고 이거의 비가 1대2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선생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외우고 있는 내용을 문제 풀 때 항상 적용하진 않아.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직접 적고 정적분에서 문제 푸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것도 외워서 내가 빠르게 풀겠다 싶은 친구들은 외워서 하라는 얘기야. 어떤 걸 해볼까? 혼자만 하고 넘어가지 뭐. 1470 시작해보세요. 1470. 잘 외우고 있다면 A 정답 바로 나오지. 몇 번이게? 2번이 정답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적분을 위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바로 갈게. 인테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A까지. 위, 아래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지 않고 그냥 fx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정적분해버리면 A 부분은 음의 넓이로 나올 거고 B 부분은 양의 넓이로 나올 거라서 그 계산 결과가 0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 집어넣으면 1에다가 3분의 1 더할 거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양변에 3배 처리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1, 마 6, 9, 마 4에 대한 정적분 할 건데 보니까 1 대소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액마 1 액마 4가 될 테고 그래서 A에 어울리는 미안 X가 아니라 A였지? A-1, A-4에 A-1 하나 추가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에 어울리는 것은 1 또는 4가 될 텐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1부터 1까지 정적분하고 있던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4를 정답으로 하는 게 옳다. 그런 뜻이지만 외워서 이 문제의 유형에 대한 어떤 암기가 있다면 정답을 한 번에 2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 따로 개념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적분 능력 발휘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유형 12번에 대한 설명 안 하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갑니다. 쓰기하시고 1475번 시작해봐. 어떤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새로운 세 번째 도형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건 전체적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찾아내고 그리고 그 새로운 도형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부분의 넓이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된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놓고 방정식 세워서 풀어야 되겠죠.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자, 그만. 일단 선생님 말이 그 말이야. 이 넓이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넓이 적분으로 찾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간단한 식으로 찾아. 저 넓이 적분으로만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도 했지? 그냥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 절편 얼마지? 0. 여기 절편 얼마죠? 그래서 이 전체 둘러싸인 넓이 S는 6분의 2차함계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6분의 8이 된다고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정답이 아니라 일단 전체 넓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디냐? 여기. 이 넓이가 3분의 4의 절반이 3분의 2가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야. 이 파란 부분의 넓이를 S'이라고 부르면 S'도 정답도로 찾을 필요 없어.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거니까 공식이 있죠. 맞아요? 맞아? 대신 이건 찾아줘야겠네. 얘하고 얘 연립했어. 암산해봐. 절편 0하고 누구 나오나? A 플러스 1분의 2라고 나왔죠. 뭐라고? A 플러스 1분의 2 A 플러스 1분의 2. 틀렸을 수도 있어요. 맞네. A 플러스 1분의 2 나온 거 맞네요. 잠깐만. A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A 플러스 1분의 2 나온 거 맞네. 그래서 S'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창 계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에 대한 절대값인데 선생님 절대값 안 씌우려고. 어차피 이거 양수이고 확실하잖아. 맞지? 절대값 안 씌운다.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계산한 결과가 전체 둘러싸인 넓이의 절반이라고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 들어갈까? 계산하려고 했더니 좀 약분이 이렇게 잘 안되냐? 6분의 8이니까 3분의 4에다가 A 플러스 1 3개에 하나 약분할 거니까 분모 쪽에 A 플러스 1의 제곱 남아있을 테고 그게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 넘긴 게 2분의 3 들어가면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 선생님 계산 실수한 말 좀 해줘. 그래서 A 플러스 1은 루트 2. 그래서 A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원래는 풀마 루트 2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A 플러스 1은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의미 없죠. 자, 필기 부탁할게.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정말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식으로 풀다 보면 아마 빡칠 거야. 막 식이 되게 거지 같아질 것 같은 느낌 들지? 이거 적분하면 3차식 만들어줘. 그 3차식에다가 A 플러스 1분의 2라고 하는 거지 같은 분수 집어서 계산해야 되거든? 물론 실수 없이 정리 잘 해나가다 보면 계산은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포물선과 직선 또는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팁을 이용한다면 그런 어려워질 만한 계산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뜻이야. 원동이도 하시게 다시 말하지만 과제할 때 터프에 대한 욕심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그냥 건너뛰고 해. 간간히 풀어보고 싶어서 풀었던 문제가 막히면 다음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활용 문제 나오려고 한다, 그지? 235페이지 1379번부터 한번 해석해봐. 1379번.
찾는 게 넓이의 최소값이거든. 넓이가 정해지지 않겠지. mx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m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주고 어쨌든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찾은 다음에 그 찾은 식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최소값,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로 그랬죠? 그래프 또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뭘 이용해서 풀지는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뭐 잘 안 풀리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지? 지금 나오는 유형 문제가 혹시 학교 내신으로 나온다면 정답률이 아주 낮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야. 이 유형의 첫 번째 대표 문제라고 해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자, 볼까? 혹시 해결한 친구 있어요, 문제? 정답 나온 사람? 나왔어? 2번 나왔어? 확인해 볼게. 이거 원점 지나간 직선이지? 그러니까 원점 지나간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둘러싸인 넓이가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원하는 게 최소값이야. 최대값은 없지? 왜? 이게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둘러싸인 넓이는 어마무시하게 커질 테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최대값 자체가 설정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최소값은 가능해. 선생님이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면 저는 그리 엉터리일 수 있어. 진짜 엉터리 되겠네? 아닌가? 그나마 제일 작게 나올 만한 넓이가 내 마음대로 그리지 않아. 정확히 그릴 것 같다니까 뭘 고민하냐.
요 정도가 지금 제일 최소처럼 보이거든, 선생님 느낌에는.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둘러싸인 게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 정도로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될 텐데, 저 넓이를 찾을 때 이걸 직접 정적분을 계산하려고 들면 보세요. 인테그럴 위쪽에 있는 함수 mx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에 대한 정적분. 더 거지 같은 건 뭐냐? 이 둘러싸인 구간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 찾는 것 자체가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 답이 안 나오거든. 근해 공식으로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4씩 해가지고 마이너스 쪽 밑에다가 플러스 위에다 집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접근한 거에다가 또 잔뜩 근호가 들어가 있는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럼 거의 말 그대로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뭘 쓸 거냐? 포물선과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가 6분의 최고참계수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거거든. 그럼 먼저 교점부터 차를 작업해. 이거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맞지 저렇게 됩니다. 저기서 나오게 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 이번 셈이 알파를 큰 답으로 가정할게요. 알파를 됐나?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이 넓이 S는 (6분의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들어가면 되거든. 그런데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고1 때 배웠나? 중3 때 배웠나? 고1 때 처음은 아니었던 거, 고1 때 처음이었나? 기억이 안 나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n 플러스 2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고사 공식의 변형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은 좀 거지같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직접 정적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갑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몇 알파 베타 뺀 거? 4알파 베타 뺀 거. 여기다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지? 12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요 식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말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누가 되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난 분명히 알파 큰 수라고 약속했다.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지. 루트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더하기 10이니까 플러스 1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둘러싸인 넓이 S는 6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리에 2에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값을 세제곱해주면 넓이가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상상해봐. 저걸 만약에 직접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결과만 봐도 알지. 그 정적분 계산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 계산이 될지를 상상할 수가 있을 거라고. 결과가 저 따위야. 저 따위의 결과를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적분을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꼭 외워서 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식간에 끝나지?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게 넓이잖아? 질문은 넓이의 최소값 찾는 거였고, 그럼 얘가 제일 작으면 누가 제일 작아야 되냐? 얘가 제일 작으면 돼. 얘가 제일 작을 때에다가 세제곱근 붙이고, 제곱근에 세제곱 해준 다음에 6분의 1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또 2차 함수네. 암산도 가능하겠다. 최소값 m이 누구일 때?
m이 누구일 때? 저 이차함수잖아 얘들아. m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얼마? m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얼마? 얼마? 12. 아, 요 모양 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모양. 다시. 에이, 적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은 값이 12. 그러니까 최소값은 6분의 1에 루트 12를 세제곱한 거. 그래서 6분의 1 루트 10이면 2루트 3 2루트 3 세제곱하면 8 3 24 루트 3. 네, 정답 4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래, 민서가 그래도 정답을 유도했구나. 2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자. 이런 문제일수록 절대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마 이쪽 파트 과제할 때 시간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 들지? 조금 더 시간 투자 많이 해서 잘 해올 수 있도록 하고. 자, 넘겨서 필기 다 하신 분들은 (1388번) 한번 해볼까? 1388번. 또 원동이 이렇게 빨렸는데 인성이 또 왜 안 오는 거야? 어? 아, 그래? 아, 오늘 안 온대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이따가 8시 반쯤에? 오늘마다 수강이 좋고. 선생 88번 문제 풀이 설계 빨리 끝나지? 끝났어야 돼. 일단 도함수 지식 이용해서 접선 찾아. 그리고 방금 아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했던 3차 함수와 접선은 그냥 직선 말고 3차 함수에서 접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 이용해서 계산 최대한 빠르게 끝내주면 되겠어. 그 전에 접선부터 잘 찾고. 그래도 접선 유형이 제일 쉬운 유형이지. 접선을 묻는 유형 3가지 있는 거 기억하지? 접점 알려줄 때 접선 구하는 문제, 기울기 알려주고 나서 접선 구하는 문제, 함수 밖의 점에서 그어낸 접선 구하는 문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접점을 알려줄 때 접선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나마 쉽게 나온 거야 지금. 접선 구하는데 애쓰지 말라고. 지금 단원이 접근 단원이니까 접근 쪽에 좀 더 시간 투자하라고. 접선은 간단하게 지금 알려준 거야 지금. 선생님 생각은 그래. 자, 시작할게. 접선부터 찾아가자. 접점. 문제가 말한 접점. 1, 얼마 나옵니까? 1,2. 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1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선은 누가 되느냐? y는
기울기 1에다가 1,2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 맞춰서 끝나는 건데 하나 더 찾아야 되죠? 여기가 1인 건 알아. 요거를 찾으러 가야겠네. 요거. 교점 찾으러 가야겠지? 그럼 교점 찾으려면 이 교점은 3차 함수와 지금 찾아낸 접선 간의 교점이니까 3차 함수와 접선과의 교점 찾는 문제.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풀면 나오는 문제. 이거 풀면 물음표가 나와. 그런데 여기도 한마디 더 들어봐. 이미 이 교점을 찾는 3차 함수와 접선의 교점을 찾는 이 방정식에 해를 우리는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점이거든. 내가 찾고 싶어하는 것만 교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 1이라는 정답도 교점이거든요. 특히 이 1이라는 교점은 그냥 교점이 아니라 접점. 그러니까 이 안에 1이라는 값이 2개 있다. 기억나? 그럼 나머지 찾아야 되는 이 물음표 쪽은 1차식 x-1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 전개한 상수항이 1이고 최종 상수항은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있어야 되겠어? 여기 얼마 있으면 되는 거지? 얘들아 2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조립제법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중근 형태의 교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걸 조립제법을 쓰지 않더라도 예상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결론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은 거죠. 정답 적을게. 3차함수니까 12분의 최고참 계수의 절대값 1 베타 자리에 들어갈 건 1 알파 자리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2 최종 결과 세제곱 아니라고 그랬어. 잘 기억해. 4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81 12분의 81 3으로 한번 엮으면 되겠구나. 4분의 27이 정답이라 말해주면 되겠네. 그 23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 접점으로 접선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똑같은 유형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 다른 유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거에 대한 공부 충분히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선 391번 시작해봐. 저기 한번 어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두 접선의 접점에 y좌표가 둘 다 같지. y좌표가 둘 다 같기 때문에 그 두 점에서 그어낸 접선도 당연히 포물선의 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접선 두 개를 일일이 두 번 계산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중에 접선 하나만 찾아 놓으면 나머지 하나 얼마가 될지 어떤 직선이 될지 언제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갈게요. 이거 찾으러 가자. 이거 y는 기울기는 도함수에다가 4 넣어주면 되겠네. 기울기 얼마 나와요? 4 나오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4,3이 돼야 되는 거니까 4,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저건데 저게 맞네요. 그럼 선생님 한 말이 그거야. 이렇게 접선 찾았으면 물론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죠. 기울기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은 대칭이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울기하고 여기 있는 기울기에 부호는 다르지만 크기는 같을 거라고. 그러면서 0,3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물론 사실 저 두 번째 접선은 구하지 않았어도 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습니다.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어디 넓이를 찾을 거냐? 칠판봐. 여기 축. 요거 하나 찾은 다음에 그냥 2배 처리할 거야. 상관없겠지. 그래서 가자. 요 넓이 구하는 식. 인테그랄 어디부터? 그렇지. 이 녀석의 축이었던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좋아. 위에 있는 함수가 누구예요? x 마이너스 여기 아래 깔려있는 함수가 이거겠네. 여기서 얘 뺀 거 누구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16이라고 말하면 되나? 이렇게 쓰는 게 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 끝내고 나서 몇 배 하면 정답 나올 거라고? 2배 2배 해주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답은 찾아 놓으세요. 지금 찾아 놓은 학생들은 그냥 냅두고. 자, 숙제에서 유형 16번은 하지 마세요. 1392번, 1393번 안 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238페이지 역함수가 사용된 넓이. 뭐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선생님 식대로 정리할게. 절대 정적분으로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로 푸느냐? 역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인티그럴 써서 계산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무리함수 접근 못하잖아. 3차 함수의 역함수는 세제곱근 함수야. 이거 접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f에 대한 역함수 f 인버스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물을 수 있어. 그럴 때 구해야 되는 넓이 계산 방법은 이거예요. 성질이라고 하면 뭐 있어?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두 함수 f와 f 인버스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갖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일 텐데 한번 해보죠. 대표 문제부터 해보자. 1394번 시작해보세요. 1394번. 정적분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선생님 필기 의도는 역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계산 100% 안 될 거니까.
적분을 할 때 하더라도 역함수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함수를 넣어서 적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1차 함수가 아닌 차수가 1차보다 큰 2차 이상의 함수들은 그에 대한 역함수들의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만 문제 시킨 대로 해볼까? y는 x제곱이래. y는 x제곱이래. 거기다가 0 이상만 그리겠대. 이렇게 그려볼까? 이게 fx야. 그 녀석의 역함수를 gx라 부르겠대. gx는 보나마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이때 질문? 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칠판 봐. 여러분들 y는 x제곱 x하고 y 바꿔서 정리하면 역함수 이렇게 나오는 거 상상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둘러싸인 넓이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위에 있는 함수 루트 x에서 밑에 있는 함수 x제곱을 빼인 거에 대한 정석분 해주면 나오겠지. 그리고 0부터 요거 교점 찾아서 하면 나오긴 나오겠네. 그런데 말로는 나온다고 하지만 이 계산을 못한다. 수투까지만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못한다. 미적분까지 배운 학생들은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적분이 가능해. 뭐 지금 또 잠깐 얘기해줄까 하다가 말려 필요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넓이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y는 x 대칭일 테니까, 그리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을 테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졌네. 그래서 일단 내가 직접 넓이 계산 가능한 부분을 찾고 그 녀석의 2배 처리를 해주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암산해보자. 얘하고 얘 연립하면 교점 누구하고 누구 나오지? 0하고 1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함수 누구에서? 위에 있는 함수가 x죠. x에서 누구를? x제곱을 뺀 것에 대한 정적분 해주면 넓이가 나올 테고, 이거 계산한 결과 몇 배? 2배가 최종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유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239페이지까지입니다. 끝까지. 1401번 한번 해볼까? 1401번 시작해보세요.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 필요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건 눈으로 보면서 풀겠다는 얘기니까 웬만하면 그래프를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겠지. 꽤나 예쁘게.
자, 시작하자. fx 그래프 x의 세제곱이래. x의 세제곱 다들 이렇게 그려지는 거. 칠판아,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런데 그 문제가 1부터 3까지, 역함수는 1부터 27까지, 뭔가 3하고 27하고 1이라는 숫자를 좀 집중해서 잘 봐달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뭐 선생님이라고 뭐 그렇게 예쁘게 그리겠냐마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게 fx의 모습이거든? 여기가 1이겠지? 왜? fx가 1,1 지나가잖아. 그 다음 1부터 3까지래. 아이,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 여기를 3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가 3이 되면 있잖아? 이 함수에 3 넣었을 때 y값이 27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역함수에 이렇게 참고할게. 원래 함수가 3,27 지나간다면 역함수는 27,3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지나가게 되겠지. 그리고 원래 함수가 1,1 지나가면 역함수도 1,1 지나갈 테니까 아마 우리가 대강 예측할 수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킨 대로 영역 체크해볼까? 첫 번째 fx란 그래프를 가지고서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해달라. 1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달라면 fx의 그래프와 1부터 3까지 정적분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요 파란 부분의 정답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이번엔 역함수를 가지고서 노란색 그래프를 가지고서 1부터 27까지 봐달래. 1부터 27까지면 여기가 27이었지? 그치? 1부터 27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더한 결과를 묻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하지만 노란색 계산 절대 직접 하는 거 불가능해.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알아봤더니 이 부분의 계산 결과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여기랑 같다는 거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y는 x 대칭이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파랭이 더하기 노랑이는 파랭이 더하기 노랑이 결국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만큼만 빼면 되다라는 거지. 그럼 직사각형 넓이 가로하고 세로 얼마니까? 3하고 27이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81에서 지금 체크되지 못한 넓이가 여기 넓이 가로 세로 길이 얼마인 정사각형? 1인 정사각형 그거 하나만 빼주면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걸 손을 대지 않아도 이렇게 역함수로 둘러싸인 문제는 쉽게 풀릴 때가 많더라. 대신 쉽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지. 그래야 눈으로 좀 잘 보면서 풀 수 있을 테니까. 오늘 고생들 많았고 목요일날 해야 되는 과제가 많아요. 열심히 해서 기분 좋게 질문 받고 잘 끝내자. 열심히 해가지고 질문 많이 하면 목요일날 안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럼 그거 토요일날 넘겨서 하면 되니까 열심히들 해와. 오늘 재밌다.